제가 요즘 오토 매장에 대한 콘텐츠를 몇 개 올렸었잖아요. 그랬더니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믿을 만한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동안 제 콘텐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.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가게에 묶여서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밖에 나가서 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라고요. 예를 들어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상권조사를 다닌다거나 장사 인맥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. 뭐 이런 활동들이 있죠. 그런데 사장님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. 하지만 믿을 만한 직원이 없으니까 가게를 맡기지를 못하고 가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걸 또 극복하고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직원이 없고 내가 직접 일을 안 하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. 이걸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먼저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럼 스타벅스나 아웃백은 다 직영점인데 거기는 오히려 맛과 서비스가 더 좋지 않나요? 스타벅스나 아웃백뿐만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직영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. 제가 볼 땐 오히려 그런 매장들이 관리가 더 잘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직영점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개인 사업자라도 충분히 믿을 만한 직원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해드릴게요.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가게를 믿고 맡길 만한 점장은 어디에서 뽑나요? 다 지인인가요? 이 질문인데요. 제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인도 있긴 한데 알바천국 벼룩시장 이런 채용 사이트에서 뽑은 점장님들도 있고요. 직원 소개로 입사한 점장님도 계십니다. 이 질문의 의도가 채용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을 뽑으면 믿고 맡기기가 어렵지 않나요? 이런 의도잖아요. 제 경험상 채용 사이트에서 뽑아도 얼마든지 괜찮고 믿을 만한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장으로 바로 채용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. 일반 직원은 좀 이상한 직원이 들어와도 가게가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점장을 맡아버리면 가게가 막 휘청거릴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서 인재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점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. 다음 질문은 아무리 직원을 뽑아봐도 책임감 있는 직원이 없는데 어떡하죠? 이 질문입니다.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을 10명, 20명 이상 많이 뽑아봤는데 그 중에 책임감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. 그렇다면 그건 사장님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 질문을 하는 사장님 중에는 당연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면 내일처럼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런 건 좀 옛날 사고방식 같고요. 요즘엔 사실 월급만 준다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일한다는 게 거의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직원이 내일처럼 생각하고 가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사장님의 역할입니다. 직원이 책임감 있게 묵묵하게 일을 한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점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가게 일 얘기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처럼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.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또 최대한 도와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 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개인 브랜드로 일식집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. 이걸 위해서 지금 요리 공부도 하고 있고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. 뭐 성공적인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.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해줍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, 그래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점장님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,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.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켜오고 있어요. 그럼 제가 하나하나 업무 지시를 안 해도 점장님들이 사장 이상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다 해내시곤 합니다. 반면에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해야 되냐.
직원이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. 인건비로 내가 얼마를 쓰는데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직원들도 다 압니다. 이 사장님 밑에 있으면 그냥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말지, 아니면 내 인생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 줄지를요. 동기부여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진심으로 직원들의 인생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.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의 인생을 나아지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.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해주고 실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면 직원을 많이 뽑아봐야 돼요. 보통 저한테 믿을 만한 직원 뽑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 뽑기 더 어려운 길로 점점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, 일단 직원을 계속해서 많이 뽑아봐야 그 중에 괜찮은 직원도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, 보통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. 오히려 대부분 거꾸로 하시더라고요. 보통 사장님들이 좋은 직원을 구하려다가 이상한 직원들한테 몇 번 대인단 말이죠. 그러면은 요즘 믿을 만한 직원 진짜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직원을 더 안 뽑아버려요. 그냥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한테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요. 그것도 아니면 아예 영업시간을 단축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. 이런 식으로 사장님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좋은 직원을 구할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겠죠. 다음 질문은 직원에게 맡기면 수익이 전혀 안 남아요. 이 질문인데요. 직원에게 맡기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사장님이 일하면서 사장님 인건비 정도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매장은 오토로 운영했을 때 적자가 계속 났거든요. 그래서 초창기엔 제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게 무서워서 계속 내 몸이 가게에만 묶여 있으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. 제일 좋은 건 사실 가게의 매출을 끌어올려서 수익이 많이 나게 하는 건데,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사실 이런 고민도 안 하셨겠죠. 만약 현재 가게의 매출을 올릴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가게는 접고 새로 시작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게 만족스럽다면 뭐 상관없겠지만요. 하지만 그 가게를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목표라면 수익이 안 나는 가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여기까지 믿을 만한 직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보통 사장님들이 직원들이 나한테 뭘 해주고 있나,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것보다 내가 직원들에게 뭘 해주고 있나, 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직원들에게 전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.